안녕하세요. 우리는 전 시간까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를 제공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어떤 과정을 통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지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의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이른바 12.6 사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대통령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요. 이 군경수사합동본부장에 누가 이 직함을 갖게 됐냐면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있던 전두환이 군경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상관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바로 12.6 사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1979년 12월 12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12.12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만약에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혐의가 있다면 바로 당시 최규화 대통령의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 구사단 병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쿠데타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군대 내 강경파, 우리는 그들을 신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했죠. 그와 똑같이 바로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 등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1980년 봄에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고 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1980년 봄에 있었던 민주화 시위를 우리는 서울의 봄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서울의 봄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바로 5월 15일 날 있었던 서울역 앞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자, 이때는요, 바로 그 사회 혼란을 빌미로 해서 신군부가 또 정권을 장악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어, 그 시위대들은요, 5월 15일 날 이 시위대들은 바로 유신 철폐, 그 다음에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신군부는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오히려 5월 17일 날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계엄군이 각 대학에 주둔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5월 18일 날 등교를 하던 전남대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그 계엄군이 못 들어오게 하게 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엄군들이 이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를 너무나 과잉 탄압을 했어요.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이 시위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위대의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계엄군이 시위대에 발포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민들은요, 스스로 그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경찰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장 이런 데를 습격을 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시민군을 조직을 하게 되죠.
바로 이 5.18 광주 민주운동 때는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스스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평화적인 협상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엄군은 오히려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전남도청을 장악하게 되죠. 이 전남도청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전두환 일당은 어떤 일을 하냐면 국회를 해산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른바 국보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쯤 되면 거의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것이고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은 다 이 국보위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정치인의 활동을 통제를 하게 되고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은 통폐합하면서 이제 언론 통폐합 조치를 취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또한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교육대, 바로 그 선량한 시민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군대에 들여보내서 유격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인권 탄압을 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이 삼청교육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비판 세력을 통제를 하고 민주화 지휘 세력들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환은 이제 강제적으로 최규하를 사임시키고요. 자, 아직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유신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자, 유신헌법에서는 우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에 의해서 전두환은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곧바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전두환이 보기에도 이 유신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데 역시 간선제죠. 직선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1년 오히려 더 늘어났죠. 그러나 한 번만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7년 단임제, 그러니까 두 번도 못하는 거야.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꿉니다. 이런 7년 단임의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다시 12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은요, 이제 1980년대 전개되는 모든 민주화 운동의 계기,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고요. 특히 반미운동에 일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미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그 군대 통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계엄군이라든가 공수부대가 이동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반미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18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87년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